일반적으로 한여름에 생굴을 먹는 것은 위험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생굴을 맛있게 먹었던 영상을 기억하시는지요? 왜 유럽은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될까요? 실은 우리나라도 여름에 생굴을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굴에 한해서 말이죠. 지금 제 앞에는 최근에 양식에 성공한 그 문제의 굴이 도착했습니다. 자,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일단 열어보고 한번. 자, 짜자자자자자잔. 우리 이렇게 많이 시켰어? 5개. 총 5개? 여름에 굴 먹다가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여름에 생굴을 먹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양식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한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생굴이 최근부터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의 주제, 삼배채굴입니다. 이름이 좀 희한하죠? 삼배채굴이 도대체 뭐야? 우선은 이제 제가 요거를 어떻게 구매했냐면, 자, 일단은 키워드로 삼배채굴 치면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쇼핑몰이 제법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로 홍보를 하는 게, 봄에는 압도적인 구령,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향, 가을에는 담백함, 겨울에는 신선함이 가득. 사실 뭐 이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한여름에도 겨울처럼 싱싱하고 알이 가득 차면서 향이 좋은 굴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오늘 제가 구매한 것은 이게 지금 대중소로 사이즈로 나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대짜는 2개에서 3개, 이 산미라고 하는데 이게 9,900원이고요. 중짜는 4, 5미 정도가 9,9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짜는 3팩을 샀고 중짜는 2팩을 샀어요. 택배비 3,500원 포함해서 53,000원 정도가 이 정도 양입니다. 이 정도면은 알이 얼마나 찼을지는 제가 이따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3인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은 하나만 까볼게요. 일단 이게 진짜 크다. 쪄져볼게요. 이거 보면은 와, 근데 진짜 크긴 크네, 그쵸? 이거를 손질하는 것도 또 문제인데. 근데 삼배채굴 같은 경우는 탈각을 해가지고 하프쉘로는 절대 유통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면은 여름에 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통굴로 와야 됩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손질을 해야 되는 게 좀 까다롭긴 해도, 이 상태로 냉장 보관만 한다면은 하루에서 이틀까지는 좀 더 살려뒀다가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프랑스하고 스페인에서 생굴을 아주 맛있게 먹고 왔죠. 그때 한낮 기온이 35도를 육박하는 정말로 푹푹 찌는 더위였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생굴을 아주 맛있고 신선하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유럽은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굴을 개발해가지고 양식에 성공을 했고,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프랑스, 스페인 전역에 이런 굴들을 여름에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굴을 먹는 것이 여름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죠. 여름에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조개류는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되고 또 신선도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니까 먹으면 배탈이 난다,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굴이랑 호감류는요, 보통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산란철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한 6월부터 한 8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이 시기에는 자체적으로 독성을 품게 돼요. 그래서 먹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삼배채 굴이라는, 요거는 종이 아니라 염색체 개수를 조절해 갖고 만든 굴입니다. 한여름에도 산란을 하지 않는, 산란을 억제시킨 거죠. 보통 이제 굴이 산란하게 되면요, 산란하는데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이 좀 빠지고 쪼그라들고요, 독은 독대로 생기면서 먹지 못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1년 내내 산란을 막아버리니 산란에 힘을 쏟지 않아야 되고, 그만큼 성장 속도도 올라가고 알맹이도 커지고 독성도 없으니까 신선도만 잘 유지된다면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굴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가서 배워왔던 겁니다. 삼배채굴이 뭐냐면, 일단은 이거 설명하기 전에 개체굴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개체굴은 개체별로 따로따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기존에 통영이나 경남 고성 일대에서 양식되는 굴은요, 수화식이라고 해서 그 조갑이 있죠. 조개 껍데기에다가 이 굴에 치패를 붙여가지고 한 뭉탱이로 양식을 합니다. 보통 여름에 치패를 붙이면 한 5, 6개월 정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1월부터 출하가 돼서 한겨울에 우리가 생굴을 먹게 된 것인데, 개체굴은 뭉탱이로 기른 게 아니라 서랍형 케이지 안에다가 얘네들을 개체별로 이렇게 놓아서 거기서 기르는 거죠. 보통 프랑스의 서부 해안이 조수간만차가 우리나라 서해처럼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이 빠질 때와 들어갈 때 하루에 2번 이제 간조와 만조가 있는데, 빠질 때는 얘네들이 햇볕에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 시간에는 햇볕을 받으면서 굴의 이제 탄력이 증가하고 향미도 증진되고요. 또 바닷속에 잠길 때는 플랑크톤을 먹이로 해서 먹으면서 영양을 또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최대한 자연 상태와 비슷한
비슷한 환경에 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영에서 기르는 환경은 조수감의 차가 낮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물속에 잠겨 있는 거죠. 잠겨 있으면 좋은 이유가 일단은 물속에서 계속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비만도가 높아집니다. 즉 5, 6개월 만에 알이 커져서 출하할 수 있는 상품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반면에 굴투기 향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굴보다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해 쪽에서 기른 굴이 남해 쪽보다는 향이 좀 강하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삼배채굴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일반 굴은요 다 이배채굴입니다. 세포 내에 2개의 염색체가 있으면 이배채굴, 세포 내에 3개의 염색체가 있으면 삼배채굴, 또 세포 내에 4개의 염색체가 있으면 사배채굴인데, 사배채굴의 정자와 이배채굴의 난을 합쳐서 삼배채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걸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앞으로는 이 삼배채굴이 더 많이 생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 노로바이러스나 또 여름에 식중독에 염려 없이 맛있는 굴을 여름에도 즐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손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을 만지다 보면 이렇게 굴 껍데기에 파편들이 많아서 한번 세척을 할게요. 이렇게만 해줄게요. 와, 이거 진짜 크다. 그러고 보면은 프랑스에서 먹었던 굴이 큰 게 아니었어. 1년 반 이상 기른 걸로 추정되거든요. 와, 1년 반 정도면은, 그러고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찌름이 살아있어요. 손질을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난제이긴 하죠. 굴을 손질할 때 칼을 집어넣는 공간 만들기 위해서 팔각을 좀 부실게요. 이렇게 잘 부서져. 근데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 같은 거 있잖아요. 칼 넣고 굴곡을 잘 느끼면서 됐다. 자, 이것이 이제 생식 능력을 억제한 삼배채굴의 내부인데, 이렇게 굴을 깠으면 물에다가 씻으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씻으면 굴이 망가질 수 있고, 요 주변에 이게 붙은 게 이게 지저분한 게 많잖아요. 여기 좀 씻고 싶다 그러면은 차가운 소금물에 이렇게 살살살 씻는 것은 괜찮아요.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관절 이렇게 날려 먹었는데 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파편이 안에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물에 씻은 다음에 물에 씻어 털어주고, 관자가 어디냐면요,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볼록 나온 데가 있어요. 그쪽에 관자가 딱 붙어있도록 한 이 정도 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어줄 겁니다. 이렇게 놓고 칼을 최대한 요 면에다가 밀착을 시킬 거예요. 밀착을 시켜서 칼을 긁다 보면요 턱 막혀요. 거기에 관자가 있거든요. 최대한 밀착시켜서 긁어줍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힘알이 없이 벌어져요. 이것이 바로 한여름에도 생굴을 먹을 수 있다는 바로 그 굴입니다. 우와. 얼음 소금물을 여기다가 소금을 한 이만큼 넣을게요. 자, 지금 굴을 보면은 자, 이렇게 즙이 있잖아요. 즙. 지금 이거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바닷물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우, 짜. 그냥 부어버려야 돼. 제가 지난번 겨울에 석화를 최대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 아감입니다. 굴이 호흡을 할 때마다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의 유기물을 걸러 먹는 거거든요. 그럴 때 들어왔다 나가면서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데가 바로 이 아가미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차가운 소금물에다가 살살 씻어서 그것만 좀 제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탄재처럼 막 검은 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엄청 세균이 많은 거거든요. 이것만 잘 세척해서 먹어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살살 이게 별로 안 나오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찌꺼기도 많지 않아갖고 이걸 굳이 소금물로 씻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소금물로 씻어내는 것은 굴 까다가 들어간 조개 껍데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돌려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봐봐, 파편들이 약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가미 쪽에 이것만 살짝 벗겨주자고요. 이렇게 또 안 나올 순 없어요. 아가미가 본연의 색이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검은 재들이 있어요. 찌꺼기들. 이것만 살짝 벗겨내는 겁니다. 자, 지금 물속을 한번 보십시오. 노폐물들이 둥둥둥둥 지금 떠있죠? 지금 제가 대충 베어냈는데도 좀 꽉 차요. 지금 레몬은요, 레몬 2개 올리고, 원래 여러분 굴 드실 때 차비리라는 허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랑 한번 매칭해서 먹었더니 그 차비리 향이랑 굴이 너무 환상적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차비를 먹고 해서 마침 또 차이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허브 종류인데 그냥 쪽파랑 비슷합니다.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장식용 파슬리를 사려다가 없어가지고 이태리 파슬리로 사왔는데 이게 또 향이 또 깡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만 장식으로 쓰겠습니다. 이거 장식으로 쓰고 다질게요. 대충.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판되는 초장이잖아요. 이게 약간 됩니다. 뻑뻑해가지고 생선이나 나물 음식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먹어보니까. 그래서 제조를 해볼게요. 그냥 제 맘대로. 다진 마늘 볶음술, 식초를 좀 넣겠습니다. 그냥 설탕 이 정도. 잘 저어줘야 돼요. 설탕이 입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마지막 와사비. 참고로 요거는 마즈마라는 품종의 와사비입니다. 또 고급스러운 뭐 호텔이나 스시야에서만 쓸 수 있는 1kg당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여기 그냥 걸칠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걷어내면 여기 간자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를 끊어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알이 사실 크기에 비해서 완전히 꽉 찬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여름에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편이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방금 굴즙이 막. 프랑스에서 먹었던 굴이랑 풍미에서 차이가 조금 나네요. 조금 오버해서 귤을 한 뭉탱이 짜서 넣은 듯한 그 상큼함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는 조금 덜하긴 한데 굉장히 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훅 들어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레몬을 안 쳐서 먹었는데 이 정도의 비릿함이다. 그러면 굉장히 덜 비리고 신선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레몬즙 한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방금 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어. 처음에 먹었던 거는 처음에 살짝 굴에 비릿함이 들어왔는데 레몬즙의 힘인가요? 귤을 한가득 짜놓은 느낌인데 과일을 먹는 것 같았어 방금. 과즙이 이 정도면은 프랑스에서 먹은 굴에 전혀 안 뒤지는데 퀄리티가? 물론 이제 풍미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프랑스는 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맛에 먹는 건데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듯 하면서도 굴 자체 신선도에 굉장히 충실해 보였어요. 프랑스 굴이랑 가격 차이는 어떤가요? 이게 훨씬 싸죠. 이게 한 중짜가 되거든요. 제가 그때 먹었던 것보다도 커요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 6미에 2만 원이었죠. 4미에 9,900원. 만 원 주고 먹을 것인지 요 차이인데 알맹이 자체는 크기가 비슷했고 그런데 얘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술 화이트 와인 준비했습니다. 칠링이 잘 된 화이트 와인 한 잔에 요거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오이스터 베이. 이름도 오이스터네요. 이게 뉴질랜드산 서블령 블랑이고 상큼해. 웬일이냐 이거. 야, 여름에 이렇게 먹으면 혹시 이거 방송 끝나고 배탈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만약에 제가 배탈 나면 그것도 찍어 올리겠고요.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된다면 무난하게 아주 안전하게 먹었던 것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한국식인데 레몬즙 안 뿌리고 그냥. 진짜 맛있다. 초장. 레몬즙만 짜서 입안이 꽉 차죠. 이게 훨씬 크네. 그러면 확실히 이게 프랑스보다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거네요. 신선하기는 둘 다 신선하고요. 굴 향은 프랑스가 조금 더 좋지 않아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생각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아. 지금 먹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먹으면서 계속 향긋함이 입안에 남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요 이태리 파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일단 1순위는 차빌이 정말 최고였고 이태리 파슬리랑 매치는 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국내도 도입한 지가 몇 년 안 됐지만 앞으로 이게 좀 더 많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 체계로 가면은 여름에도 여기저기서 생굴 파는 모습 그게 꼭 남의 나라 일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